좋아요. 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함수가 뭔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안 어렵잖아, 충분히. 응? 안 어렵잖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은 그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발씩 쏘면은, 한 발씩만 쏘면은 걔는 함수야. 응, 걔는 함수야. 응.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발씩은 반드시 쏴야 돼. 그지? 한 발씩만 쏘게 되면은 걔는 함수야. 그거를 수학적으로 약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뭐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발씩만 쏘면은 걔는 함수가 된다. 근데 이제 함수 중에서 뭔가 이제 그 함수 안에다가 또 더 세분화를 시키고 싶은 어떤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함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함수라고 얘기하게 돼? 정역을 기준으로 함수라고 얘기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정역의 원소가 누군가 안 쏘면은 함수가 안 되고, 정역에 있는 원소가 누가 두 발 쏘면은 걔는 함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를 기준 짓는 건 뭐냐면 정역이었어.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정역 말고 치역을 가지고 뭔가 함수를 분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치역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1대1 함수, 뭐 1대1 대응, 그 다음에 배울 거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거 전부 다 뭐냐면은 맞는 놈들이 기준이야. 맞는 놈들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뭐냐면은 1대1 대응 말고 1대1 함수는 뭐냐면요. 맞는 놈들이 한 발씩만 맞아야 돼. 두 발 맞으면 걔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뭐냐면요. 한 발만 맞는다. 한 발씩만 맞는다. 두 발은 안 맞아야 돼. 한 발씩만 맞아야 돼. 한 발씩만 맞는다라고 하면은 한 발도 안 맞는 놈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한 발도 안 맞는 놈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건가? 한 발씩만 맞는다. 한 발씩만 맞는다.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을 수도 있는 거지. 한 발씩만 맞는 거니까. 하나씩만 먹어. 어때? 안 먹는 애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지? 한 발씩만 맞는다는 거는 안 맞는 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안 맞는 놈? 가능. 이게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는 한 발씩만 맞았을 때, 한 발씩만 맞았을 때, 그때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은 뭐냐면요. 1대1 대응은 뭐냐면요. 여기서 약간 발전된 형태야. 발전된 형태로 모두 한 발씩만 맞아. 이게 1대1 대응이야. 그럼 얘는 안 맞는 놈이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전부 다 맞아야 돼. 그냥 그렇다고. 근데 이렇게만 기억하면은 수식으로도 얘는 기억을 해야 되거든. 뭘로 기억해야 된다고 얘들아? 수식으로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수식으로 기억할 때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다른 놈이면 다른 놈을 좋아해. 다른 놈이면 다른 놈을 좋아해. 이렇게 설명을 해. 뭔 얘기냐면은 이런 거지. 스륵 x가 있고 스륵 y가 있어. 여기 1, 2, 3, 4가 있고 여기 1, 2, 3까지만 하자. 1, 2, 3, 4가 있고 a, b, c, d가 있어. a, b, c, d가 있어. 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함수가 돼야 되니까 1, 2, 3은 전부 다 화살을 한 발씩 쏘긴 해야 돼. 근데 쏠 때 어떻게 쏴야 되냐면요. 한 발씩만 맞도록 쏴야 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A가 1이 A를 향해서 화살을 쐈어. 그러면은 2는 A를 향해 화살을 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1하고 2는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다른 놈이지. 다른 놈이면은 다른 놈한테 화살을 쏴야 돼. 다른 놈이면은 다른 놈한테 화살을 쏴야 돼. 1이랑 2랑 둘이 얘기하는 거야, 속닥속닥. 아씨, 내가 A 찜했어. 그러니까 너는 A 찍으면 안 돼? 이런 상황인 거지. 합의가 된 거야. 다른 놈이면은 다른 놈을 좋아해. 그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2는 누굴 쏴야 돼? A 말고 다른 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쏴야 돼. 그러면 3은 누굴 쏴야 돼?
A랑 C 말고 다른 놈을 쌓아야 돼. 예를 들어서 D. 이런 상황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요렇게 기억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요렇게 기억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은 다른 놈이면 다른 놈을 좋아해야. 뭔 얘기냐면요. x1이랑 x2가 다르면 화살표 이면이잖아. 이면. 다르면 다른 놈을 좋아해. fx1이랑 fx2는 달라.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저건 기억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놈이면 다른 놈을 좋아해. 다른 놈이면 다른 놈을 좋아해. x1, x2가 달라. 그러면은 딴 놈들한테 쐈어. 그러니까 너랑 너는 딴 놈이야. 이런 뜻이야. 요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얘는 기억해야 돼. 왜 기억해야 될까? 그냥 표현으로 나와.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은 이게 뭘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누가 사라져야 돼? 사라지면 좀 슬프다. 이게 없어야 되잖아. 이게 없어야 되잖아. 이게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y 자체가 치역인 거야. y는 원래 뭐였어? 공역이었어. 맞니?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로 뭘 더해주게 되면은 공역이 치역이 되었다라는 그 조건을 추가해주게 되면은 요거를 통틀어서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한다.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이 초록색만 놓고 보면 얘는 뭐라고? 얘는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인데 거기다가 추가로 요 파란색 조건을 추가해. 그럼 그때 우린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인 거지. 스륵. 뭐 맨 위에 대응 관계가 있어. 대응 관계 속에는 뭐가 있어? 함수가 있어. 그리고 함수 안에는 1대1 함수가 있어. 이쪽 흐름 안에서는. 그리고 1대1 함수 안에는 1대1 대응이 있어. 뭐 이런 식의 상황인 거지. 그치? 대응 관계 있으면은 대응 관계 중에는 함수인 것도 있고 함수가 아닌 것도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함수 안에는 1대1 함수인 것도 있고 1대1 함수가 아닌 것도 있을 거야. 그치? 함수는 뭐가 되면 함수가 되는 거냐면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발씩 쏘기만 하면 함수가 되거든. 근데 1대1이라는 멘트가 들어가면은 우린 뭘 고려해야 돼? 맞은 놈들을 고려해야 돼. 맞은 놈들이 어떻게 돼야 돼? 한 발씩만 맞아야 돼. 그렇게 되면 걔는 우린 뭐라고 부를 거야? 1대1 함수라고 부를 거야. 맞니? 근데 1대1 대응은 심지어 더 컴팩트한 조건이 들어가는 거지. 어떤 조건? 안 맞은 놈이 있으면 안 돼. 그지? 안 맞은 놈이 있으면 안 돼. 안 맞은 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놈이 없어져야 돼. 그랬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 있던 놈들 전부 다 맞았네? 맞은 놈들의 집합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공들이 전부 다 맞았네. 그지? 그게 이제 1대1 대응의 정의가 된다. 하는 것까지. 되셨죠? 이거는 그냥 알아야 된다고. 기본 개념이잖아. 요거는 그냥 아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일단.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정의고 그래프를 보면서 1대1 함수임을 판단하는 방법. 그래프에서 1대1 함수임을 판단하고 싶어. 1대1 함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맞는 놈들이 중요하다고 했어. 맞는 놈들은 x야 y야? y가 맞잖아. 그래서 y는 몇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y는 몇. 그래서 우리 y는 b.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지? x축에 평행한 직선, 가로선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래서 1대1 요게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고? 맞는 놈이 중요하다고. 맞는 놈이 x야 y야? y가 중요하다고. y는 b, 쟤는 세로선이야 가로선이야? 가로선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1대1 뭔가 함수, 1대1 대응 그런 멘트가 나오게 되면 가로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로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으면은 봐봐. 가로선을 이렇게 쭉 올려봐. 올리면서 그 두 발 맞은 놈이 있는지 봐봐. 두 발 맞은 놈이 있는지 보라고. 없죠?
선생님 두 발 맞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두 발 맞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스륵 뿅 이렇게 돼 있어 봐.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y는 b라고 하면 여기 b잖아. 그치? b는 x는 별, x는 하트 이렇게 돼 있을 때 b는 누구랑 누구한테 맞았어? 별한테도 맞았고 하트한테도 맞은 거야. 별은 b를 쐈고 하트도 b를 쐈어. 얘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스르 뿅이 b 뭐야? 그지? 표현하면은 여기 별이 있고 하트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b가 있는 거야. 그럼 별도 b를 쐈고 하트도 b를 쏜 상황. b 몇 방 맞았어? 두 방 맞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로선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맞은 개수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하나 더?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얘는 몇 발 맞은 애도 존재하는 거야? 세 발 맞은 애도 존재하겠죠. 네 발 맞은 애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올려봐. 네 발 맞은 애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세 발 맞은 놈은 여기 있겠다. 여기 세 발 맞은 놈들, 그지? 여기 세 발 맞은 놈도 있겠네. 저건 되게 중요한 그림이야. 되게 중요한 그림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하, B는 별이랑 하트한테 맞았구나. B는 별이랑 하트한테 맞았구나. B가 두 발 맞았구나. 알지? 그래서 1대1 함수인지 1대1 함수가 아닌지 판단하려면은 얘는 1대1 함수야, 1대1 함수가 아니야? 두 발 맞았으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야. 근데 얘는 어때? 두 발 맞는 놈이 없으니까 1대1 함수야.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대1 대응인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돼 있네. 1대1 대응인 거. 와씨. 일단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가 돼야 되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가 돼야 돼. 그래서 1대1 함수인 거 먼저 찾아보자.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힘들어요. 기울기 음수이고 y절편 4인 직선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예요. 맞습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되냐 안 되냐? 되죠? 가로선을 쭉 올려도 계속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1대1 함수가 맞아요. 근데 선생님 갑자기 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공역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이것 때문에. 하지 뭐 이것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처음 듣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 함수를 얘기할 때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봐봐, 논리를 잘 들어야, 이거 어려워. 잘 들어야 돼. 공역 언급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 걔는 공역은 무슨 실수야?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의 집합. 근데 공역 언급이 없었어. 공역 언급이 없었어. 그런데 여기 추가 조건으로 하나가 뭔가 붙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내용이 달라져. 추가 조건으로 뭔가 하나가 붙으면 그때는 내용이 달라져. 추가 조건이 뭐가 붙냐면요. 공역이 언급이 없는데 걔가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라는 것은 일단은 맞는 놈들이 한 발씩만 맞았다는 거지. 한 발씩만 맞았다는 거지.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붙어. 그러면은 공역을 뭐로 바꾸냐면요. 공역을 그냥 치역으로 바꿔. 치역으로 바꿔. 그래서 걔는 뭐가 되냐면은 1대1 대응이 돼. 1대1 대응이 돼. 그러니까 공역 언급이 없어. 공역 언급이 없어. 근데 그게 1대1 함수야. 그러면 걔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근데 그게 1대1 함수야. 그러면 걔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요건 교과서에 써 있어요.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작게 써 있어가지고 아마 설명 제대로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안 계실 거야. 어려워요.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때는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야. 근데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걔가 1대1 함수야. 그러면 걔는 1대1 대응이 돼. 공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거야. 공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거야. 요거 다른 예시 하나 들어줄게.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얘는 이렇게 쭉 올려보니까 두 점 만나는 구간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안 생기지. 그래서 얘는 일단은 1대1 함수였어요. 1대1 함수인데 공역 언급이 없어요. 공역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공역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공역이 치역이 되는데 이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되니? 이 함수의 치역은 y값의 범위야. 이 그림이 어디 있어? 0보다 위에 있지. 그러니까 이 x축을 다른 말로 y는 0이라고 하잖아. 그지? y는 0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치역이 뭐냐면요. y는 0보다 크다거든요. 공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0보다 크다가 된다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그러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공역에 언급이 있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 공역이 실수 전체래.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닌 이유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근데 공역이 실수 전체면은 얘랑 실수 전체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니까 얘는 1대1 함수에 불과한 거야. just 1대1 함수가 된다고. 공역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공역에 대한 언급이 얘는 공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이 차이를 잘 느끼셔야 돼요. 어렵죠? 됐어 안 됐어? 되셨죠? 이 논리 잘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니다. 됐어요? 선생님 이 설명 왜 했냐면요. 너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얘가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공역이랑 치역이 똑같아. 근데 너 치역이 어차피 실수 전체지.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공역이면서 동시에 치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납득되죠? 근데 이 그림만 가지고는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새로운 그림 하나 더 드렸어. 다음 얘들아 괄호 2번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몰라?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어떻게 그리지? 끊어서 그린다. 좋아요. 그게 더 정답이지. 저거는 정의대로. 근데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건 어떻게 그리지? 팁은 뭐냐면요. x축을 기준으로 꺾어 올립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꺾어 올리죠. 예를 들어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f야. 그럼 절대값 f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꺾어 올리죠. 처음 들어? 처음 듣냐고. 열받네. 아는 거 맞지? 그럼 만나는 교점들은 너희들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직접. 찾은 다음에 꺾어 올리는 거라고. 맞죠? 봐. 예를 들어서 스륵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면 두 군데로 나눠서 정리가 되는 거야. 집중해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이 교점을 일단 어떻게 찾아? 교점은 F는 0 해가지고 방정식해가지고 찾으면 돼. 교점이니까. 교점 찾은 다음에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에서는 그림이 그대로야.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fx야.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범위에서는. 근데 너는 뭐 한 거냐면 얘를 꺾어 올린 거야. x축을 기준으로 대칭시킨 거라고. x축 대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식으로는 어떻게 정리하지? x축 대칭. x축 대칭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어야 돼? 식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y는 fx였는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 그럼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fx가 되지. 그래서 이 가운데 식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fx가 돼요. 그래서 이게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의 식은 요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간이 요 딱으로 나뉘어서 정의된 함수가 되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야 돼. 혹시 이해 안 된 사람 됐어요? 알아듣겠어? 알아들은 거 맞아? 요게 이제 정의대로 가는 거죠. 요게 정의대로 가는 거죠. 정의대로 가는 거래. 요게 이제 팁인 거죠. 팁인데 팁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니까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어떤 상태야? 얘는 y는 절대값 x 이거에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상태지. 그럼 y는 절대값 x 그래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시키면 되겠다. 그럼 y는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리면 돼? 일단 y는 x 그래프 그려. y는 x는 이렇게 그려져. 이게 y는 x야. 그지? 그럼 y는 절대값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꺾어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이게 y는 절대값 x라고. 맞지? 그 다음에 y축 대칭까지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의 그래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그럼 이 노란 그래프 가로선 몇 개 만나? 2개 만났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륵 뿅 여기 y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럼 만나는 점이 몇이랑 몇일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누구랑 누구한테 맞은 거야? 1이랑 마이너스 1한테 맞은 거야. 마이너스 1이 두 방 맞았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1대1 등도 당연히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림 그릴 때 방금 팁을 이용해서 그렸고요. 팁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릴 수도 있어야 돼? 어떻게 그릴 수도 있어야 돼? 얘 쪼개서 그릴 줄로 알아야 되죠. 쪼개는 방법은 x는 절대값 내부를 0 만드는 x를 기준으로 구간 나눠 생각하는 거. 그지? 절대값 내부 0 만드는 x는 그냥 0이잖아. 그래서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군데로 나눠 생각하는 거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x가 되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x가 된다고. 맞습니까? 그럼 0보다 작을 때 그림. y는 x. 0보다 작을 때 이쪽에서 y는 x 이렇게. 맞지? 그 0보다 클 때의 그림.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그래서 쪼개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도 우리가 다 그릴 줄 아셔야 돼요. 화이팅. 봐봐. 상당히 기초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내용들을 되게 타이트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기억해야 돼. 다 기억해야 된다고. 놓칠 게 하나도 없어요. 놓칠 게 하나도 없다고 설명 중에서. 그냥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이해하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 정도는 상식이야. 상식.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달달달 외우세요. 내용들. 아니에요? 다 처음 듣는 얘기 같아? 까먹은 내용이 많죠?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돼. 이제 까먹을 데가 없어. 까먹을 새가 없어. 계속 기억해야 돼. 나올 때마다 계속 암기해야 돼. 그치? 반복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냥 힘내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너 그래프 못 그리면 환장한다고. 환장한다. 그지?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가로선 많이 만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1대1 함수가 아니죠. 답은 몇 번이야?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 기초 문제인데 쉬운 문제인데 기억할 것들, 암기할 것들, 해야 할 것들 싹 다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발 기억하세요. 부탁할게. 좋아요.